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음악 이론 및 실습 2의 온라인 강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마이크로폰 얘기를 하다가 어, 그만뒀죠. 컨덴서 마이크로폰과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으로 대표되는 그 마이크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폴라 패턴, 지향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대로라면은 케이블과 커넥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거라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한 이론 시간이 계속돼요. 자, 뒤쪽에 나올 오디오 프로세싱의 일부를 좀 땡겨와 가지고 채널 스트립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약간의 실습을 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출첵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지향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향 특성은 뭐냐면 폴라 패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무지향성과 양지향성, 그다음에 단일지향성 이렇게 세 개 패턴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를 귀에 우리가 비유를 잘해요. 귀가 사방팔방 전 방향으로 다 열려 있느냐, 한쪽 방향으로만 열려 있느냐, 양쪽으로 열려 있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지향성 마이크는 옴니디렉셔널 마이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각도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이크인 거죠. 자, 그런데 무지향성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주파수 대역에 걸쳐 동일한 지향성이 유지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쉿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와 같은. 그래서 진동판보다 큰 파장의 낮은 주파수들은 회절 현상으로 전달 방향에 관계없이 진동판의 진동이 전달되지만 진동판보다 작은 파장의 높은 주파수들은 회절 현상이 생기지 않아.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진동판의 크기를 줄이면 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의 무지향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절 현상. 이거는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진동판이 자 그냥 쉽게 그냥 요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진동판 크기에 따라서 자 말고 687. 자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라지 다이프램 진동판이 큰 모델인 거죠. 얘에 비해서 얘는 스몰 다이프램, 얘는 687은 라지 다이프램. 그러면은 자 진동판의 크기를 줄이면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의 무지향성을 얻을 수 있다. 더 넓은 주파수를 잘 들어. 그러면은 얘가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기 녹음과 같은 것들을 주로 이거를 사용하고 라지 다이프램은 우리가 주로 보컬용으로 많이 쓰죠. 보컬이 얘보다는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보다는 뭔가 주파수 대역이 좀 좁기 때문이죠. 특히 저음 쪽 사람의 목소리가 저음이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가 보컬 녹음을 할 때 저음을
그러니까 기음이 매우 낮게 내려가지 않아. 예를 들면 뭐 40Hz 이렇게 밑으로 아무리 내려가지 않죠. 사람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 라지 다이어프램을 쓰는데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향성이 있으나 자 저음으로 갈수록 완벽한 구형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무지향성이 되려면은 저음의 경우가 그렇고 그다음에 소리가 높아질수록 약간 찌그러지죠. 구가. 이 폴라 패턴이 이렇게 이 구 형태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는 이렇게 좀 찌그러지죠. 원이 찌그러졌죠. 그래서 앞에서 오는 소리를 좀 더 잘 듣는 뒤에서 오는 소리보다는 뒤쪽보다는 이거를 무지향성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프리퀀시 대역에 따라서 그 무지향성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향성 마이크가 있어요. 자, 양지향성 마이크는 figure 8이라고도 얘기해요. 팔자 모양. 자,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방향 받아들이고 이쪽 방향 받아들이고 이거 눈사람처럼 생겼죠. 팔자. 그럼 이건 언제 어떻게 쓰느냐? 양쪽의 소리를 동시에 받아야 될 때, 예를 들면 무대의 소리와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 무대 소리와 객석의 소리를 동시에 받아야 될 때라든가 뭐 이런 경우 또는 마이크 한 대를 놓고 코러스가 노래를 불러 그 경우도 쓸 수 있겠네요. 양쪽 마이크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형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 공연에서는 지향 각도의 처리가 어렵고 피드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PA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PA용은 이제 공연용이요. 다음에 녹음에서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와 함께 MS 스테레오 마이킹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스테레오 마이크 테크닉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저것도. 자, 옴니 그다음에 바이디렉셔널 요 두 가지 봤죠? 무지향성, 양지향성. 이젠 단일 지향성 하나 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마이크의 99%는 다 단일 지향성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 마이크를 잠깐 뛸게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얘를 자, 내 입하고 마이크가 일직선이에요. 이걸 on axis라고 얘기를 해요. 축이 맞았다고. 같은 축에 있다고. 이 축을 흔들어 봅시다. 살짝 옆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같은 음량으로 얘기해도 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소리가. 그다음에 마이크 뒤에서 얘기를 하면은 소리가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아마도 내 앞에 있는 벽이나 마이크를 맞고 반사된 소리들이 들어가긴 들어갈 것이나 아까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작은 소리가 들어갈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는 on axis고 자 다시 옆으로 축을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 90도 방향 그 다음에 이거는 180도 방향 이렇게 자 방향을 바꾸니까 감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앞쪽에 들어오는 소리를 가장 크게 잘 받는 요거를 우리가 앞쪽 한쪽만 바라보는 소리 한쪽 방향만 열려 있는 소리 이거를 우리가 유니디렉셔널 마이크로폰 또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라고 합니다.
옆으로 들어오는 소리들을 또는 뒤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을 상쇄시키거든요. 페이즈 위상 전환을 통해서. 이것도 약간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향 각도를 더 극단적으로 좁힌 예가 이런 거예요. 울트라 카디오이드, 슈퍼 카디오이드, 하이퍼 카디오이드, 초지향성 마이크들. 그럼 초지향성 마이크들은 언제 쓰느냐? 우리가 흔히 샷건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언제 써요? 주로 방송 촬영, 대사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거 보면은 샷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총처럼 생겼다. 자, 옆에 여기 비늘처럼 생긴 요 비늘 요 구멍들이 그 위상에 의한 소리를 캔슬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앞쪽의 소리만 들어오게끔 지향성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길면 길어서 요 옆에 비늘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향각이 더 좁아져요. 그럼 왜 방송 촬영 같은 거 할 때는 왜 이런 마이크를 쓰느냐? 왜 그렇게 써요? 자, 야외 촬영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막대기에 달아가지고 마이크 이렇게 대고 있죠. 그게 그 연기자의 입을 지향한단 말이죠. 입. 그래가지고 야외 촬영 같을 때 입을 지향해가지고 그 소리만 대사만 정확하게 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옴니 마이크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앞쪽에서 배우가 대사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옆 소리, 옆에 사람 소리, 뒤에 사람 소리, 어디서 개 짖는 소리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가겠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딱 저 배우의 대사인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각도를 좁혀가지고 딱 그것만 취하는 거죠. 그게 요 샷건 마이크의 목적이다. 이게 바로 슈퍼 카디오이드, 울트라 카디오이드와 같은 초지향성 마이크다. 그래서 그 지향성을 얼마나 좁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런 샷건 마이크들도 존재한다. 그다음에 가변 지향성 마이크는 바디 하나에 폴라 패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무지향성도 되고 양지향성도 되고 유니디렉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까 U87이 그랬죠. U87 어디 갔냐? U87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바디인데 옴니 되고 카디오이드 되고 피규어 8 되고 이런 식으로. 옴니일 경우에는 옴니일 경우에 125Hz는 완벽한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1kHz까지도 거의 완벽한 원을 그리네요. 그 다음에 2kHz가 되면은 거의 문제 없고 2kHz도 문제 없어요. 4kHz까지도 원이 살짝 4kHz가 되니까 살짝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16K가 되니까 이렇게 좁아지는구나. 그래서 한 4K, 8K까지는 큰
문제 없이 원을 이루고 있다가 8기 이후부터는 카디오이드와 유사한 지향성을 보여주는 뭐 이런 폴라 패턴을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크를 보고 내가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스펙을 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 마이크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니라 지금까지 폴라 패턴과 마이크의 폴라 패턴과 폴라 패턴은 뭐예요? 지향성이죠. 지향성에 따른 마이크의 분류와 그 다음에 이 전환 방식, 소리의 전기로의 전환 방식에 따른 마이크의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환 방식에 의해서는 다이나믹과 컨덴서 이렇게 나누고 폴라 패턴은 유니디렉셔널, 유니디렉셔널 그 다음에 폴라 디렉셔널 무슨 소리야 다시 옴니디렉셔널 그 다음에 심장 모양 카디오이드 유니디렉셔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팔자 바이디렉셔널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 그 다음에 같은 유니디렉션에서도 이렇게 얘와 얘 이렇게 지향각이 얼마나 좁으냐에 따라서 울트라 카디오이드 등등등으로 나뉜다. 간단하죠? 이렇게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제는 그거를 실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녹음을 좀 해봅시다. 자, 단순하게 녹음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얼마나 소리를 충실하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죠. 그게 바로 오디오 프로세싱의 영역이고요. 특히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보컬의 녹음이죠. 보컬 레코딩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컬 레코딩을 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담블닷컴에 가면은 많은 기계들이 있는데 라이브 사운드 앤 라이팅에서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멜 시그널 프로세싱을 열면은 이 중에서 쭉쭉쭉쭉쭉 있는데 이 중에서도 채널 스트립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 보면은 자 뭐냐면은 제일 비싼 거로 봅시다. 이왕이면은 프라이스 하이 앤 로우 맨리라고 나온 맨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뭐 한 1,000,000원 조금 안 되는 그 채널 스트립이네요. 근데 여기 이 채널 스트립은 사실 리미터까지밖에 안 달려 있네. 요거 말고요. 제가 원하는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케이. 튜브테크 걸 볼까요? 얘는 마이크 프리앰프 앤 저거였고 얘는 이제 제목이 채널 스트립이죠. 채널 스트립은 뭐가 달려 있느냐? 자, 봅시다. 채널 스트립 with 그러니까 스트립이 뭐냐면 한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줄에 뭐가 달려 있느냐? 요 시그널이 지나가는 요 라인에 마이크 프리앰프가 달려 있고 3밴드 EQ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컴프레서가 달려 있어요. 자, 프리앰프, EQ, 컴프레서 또는 플러스 리미터까지 해가지고 요 세 개가 한 줄에 세트로 묶여 있는 장치를 우리가 채널 스트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저씨 얼굴은 지나가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저보다 얼굴도 작은 것 같고요. 기분이 나빠요. 어, 그래서 보면은 자, 어, 컨덴서 마이크로폰을 쓸 수 있게 팬텀이 있고요. 팬텀 파워 온 오프 스위치. 그 다음에 패드 스위치가 있어요. 패드 스위치를 온 오프 하면은 마이너스 20dB를 깎아서 낮춰서 녹음을 하게 돼요. 아니 이런 게 왜 필요가 있는가? 는 경우에서 어떤 경우냐면은 드럼 같은 것을 녹음할 때 음압이 너무 세면은 마이크로폰의 게인을 작게 잡아도 소리가 넘치게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요 패드 스위치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페이즈를 바꿔줄 수도 있고 로우 컷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게인이고 여기가 바로 뭡니까? 요만큼이 EQ의 영역이죠. EQ. 자, 여기가 EQ. 그래서 프리퀀시를 조절하는. 자, EQ는 뭡니까? 어떤 특정 영역의 특정 밴드의 프리퀀시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부스트 시켜주거나 어테뉴에이트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장치를 우리가 이퀄라이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low, mid, high 이렇게 세 가지 밴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바로 뭡니까? 음, 여기가 컴프레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파수를 건드리는 거고 프리퀀시 EQ는 여기는 뭘 건드리는 거예요? 다이나믹을 건드리는 겁니다. 다이나믹. 음. 그래서 이 프리퀀시와 다이나믹의 개념 레코딩에 있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론 우리가 이런 채널 스트립과 같은 나이스한 하드웨어를 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프트웨어 DAW를 통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얘네들은 잠깐 들어가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다시티라고 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 프리 소프트웨어를 깔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근데 이게 일단 무료고요. 음, 화면 캡처 소프트웨어와의 궁합이 좋습니다. 얘는 ACO 드라이버를 쓰지 않아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레코딩을 먼저 하도록 하죠. 여기에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장치는 라인 인풋이라고 돼 있는데 라인 인풋은 아니고 마이크 인풋이에요. 오디오 박스에 그러니까 프리소너스사의 오디오 박스 USB i1이라고 하는 모델이죠. 거기에 마이크 프리앰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선택이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녹음을 하면은 마이크 프리앰프를 거쳐서 그 다음에 ADC를 거친 소리가 여기 녹음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쓸데없는 말을 녹음을 했죠. 자, 그러면은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깨끗하게 녹음이 잘 됐습니다. 이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EQ를 건드리잖아요, 우리가. 얘를 좋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좋은 소리는 뭘 좋은 소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EQ를 통해서 어떤 조절을 할까? 1번. 쓸데없는 소리를 걷어낸다. 예를 들면 로우 컷. 자, 이거 봅시다. 제 목소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애널라이즈를 하면은 160Hz 이하로는 급격하게 떨어지죠. 사실 소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아마도 제 목소리는 하나 둘 셋 했던 소리는 한 160Hz 정도의 기음을 가는 소리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 윗소리들은 당연히 배음들이겠죠. 또는 제 방에서 나고 있는 소음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아보려면은 아 하고 노래를 해 볼까요? 한 음을 제가 내 볼게요. 아 음정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럼 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분석을 해 보면 봅시다. 얼굴 치워 버릴까? 걸리적거리는데. 자 누가 봐도 기음이 약 "아." 했던 소리가 한 200 한 230 헤르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음. 여기 이렇게 갖다 대니까 220 헤르츠 정도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200 그러면은 여기 봉우리가 요렇게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봉우리 요렇게 되면은 뭐예요? 여기가 몇 헤르츠였어? 한 220 헤르츠였잖아. 그러면 여기 요렇게 하면은 한 440 헤르츠가 되겠죠. 이거 뭐예요? 1 배음. 그다음에 2 배음이면 뭐겠어요? 1 대 2, 220 헤르츠에 3 3 배음이면 3 더하면 660 정도 되겠네? 600 여기 600 몇 헤르츠 되죠? 그다음에 얘 4 배우니까 뭐 800 얼마 될 테고 여기 800 자 배음의 증거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근데 재밌게도 어떻게 기음보다 나는 배음이 더 크게 들릴까? 그건 놀라운 일이네. 매우. 그다음에 이 배음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 우뚝 솟은 요 지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배음 공명이라고도 얘기하고 formant frequency라고도 얘기해요. 그 사람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컬의 어느 특징적인 공명 주파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퍼먼트 프리퀀시를 잘 요리를 해주면은 좋은 소리를 섬세하게 잘 만져낼 수 있다. 라고들 얘기하죠. 사운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그러면은 봐봐요. 제 목소리가 지금 200Hz 이하는 없단 말이지. 특히 뭐 100 이하는 없고 여기에 나타나는 거는 그냥 기계 소음이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100Hz 이하의 소리는 아예 없애버려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죠. 그 다음에 12,000 이상의 소리들도 아마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처음 EQ 사실 요 소프트웨어에서 EQ라고 할 만한 게 요런 그래픽 EQ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에서 얘는 지금 아마도 31 밴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옥타브를 3분의 1로 3분의 1 옥타브씩 20에서 2만을 3분의 1 옥타브씩 나눠 놓은 이런 그 주파수 대역들이에요. 얘는 이건 표준이에요. 국제 표준이 있어요. 이 프리퀀시들을. 그다음에 10 밴드, 10 밴드 얘는 옥타브씩 한 밴드 그러니까 한 버튼을 이렇게 오르내리면은 지금 31 밴드는 3분의 1 옥타브가 한 영역이고 한 단추의 그다음에 10 밴드는 한 옥타브씩이 영역이 당연히 31 밴드가 훨씬 촘촘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필터 커브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20에서 2만까지의 가청 주파수대에 어디든 간에 어, 좀 손을 봐줄 수 있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Hz 이하의 소리는 저는 사실상 없으니까 그냥 얘를 이렇게 만약에 깎아줘 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로우 컷을 한다고 그래요. 로우 컷. 그다음에 1000Hz 이상의 소리도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위쪽에 음색을 특징 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섬세하게 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듣는 사람 마음이에요. 엔지니어 마음이고. 근데 대부분의 히스 노이즈가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깎아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저의 아까 포먼트 프리퀀시였던 3000Hz 대역을 어, 조금 키워줄까?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하면은 얘가 조금 변했죠. 한번 들어봅시다.
아. 음. 물론 이거 말고도 해 주려면은 되게 해줄 건 많지만 어쨌든 내가 EQ를 통해서 아. 얘 소리를 이렇게 내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음을 하나만 내 가지고 목소리가 어쩐지 저쩐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다시 대사를 해 봅시다. 신앙송을 하나 해 볼까? 무슨 시가 좋을까요? 자, 여름 과일이란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소리를 좀 만져 보죠.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시원한 수박, 아라리 새콤달콤, 한 입 속 포도, 향기 가득, 씨가 가득, 노란 참외, 동글동글 말랑말랑 달콤한 자두. 자, 봅시다. 여름 과일, 초록 지금 껍질, 빨간 속살, 시원한 수박, 아라리 지금 새콤달콤. 레벨이 한 30dB에서 24dB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지금 좋은 레벨이 아니에요. 한 적어도 마이너스 18dB 정도 와 줘야 충실한 소리, 그러니까 개인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소리를 작게 녹음한 다음에 얘를 키우면은 노이즈가 같이 자랍니다. 당연한 거겠죠. 백그라운드에 노이즈가 어떤 기기든지 노이즈가 다 있는데 작게 녹음을 하면은 노이즈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목소리가 작다고 키우는 순간 노이즈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계에 따라서 개인이 충분하지 못한 기계들도 있고, 자, 개인을 좀 높여봤어요. 다시 해봅시다, 레코딩을. 낫죠 좀?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시원한 수박, 아라리 새콤달콤 한 입 속 포도, 향기 가득 씨가 가득 노란 참외, 동글동글 말랑말랑 달콤한 자두.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시원한 수박, 아라리. 자, 문제가 있죠? 이게 무슨 잡음인지 모르겠네. 향 지속적으로 있는 거 보니까 프리앰프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여긴 없네요. 왜 그랬을까? 다시.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시원한 수박, 아라리 새콤달콤 한 입 속 포도, 향기 가득 씨가 가득 노란 참외, 동글동글 말랑말랑 달콤한 자두.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시원한 수박, 아라리 새콤달콤 한 입 속 포도. 자, 이러면은 레벨이 지금 최고가 마이너스 18dB 정도예요. 충분한 레벨은 아닌데 노란 참외, 동글동글.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와 기계의 능력인 거지 이게. 그렇게 좋은 마이크 프리앰프가 아니다 저거는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종의 호환성,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 제 베스트 장비를 쓰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저거보다 좋은 것도 물론 많습니다. 라는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얘를 먼저 충분한 음량으로 키워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이너스 한 15dB 정도의 를 갖게 키웠습니다. 좀 더 키워볼까요? 노멀라이즈를 해서 마이너스 한 9dB를 피크 값으로 갖게 이렇게 해봅시다.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시원한 수박. 자, 그러면은 먼저 여름 과일, 쓸데없는 얘기들은 빼주고요.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일단 녹음은 잘 된 것 같으니 EQ를 좀 만져줄까요? 여기서 요렇게 아까 한 대로 자 우리 프리뷰 기능이 있어서 먼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약간 제가 듣기에는 위에 쪽이 부스트 되면은 오히려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죽이고 오히려 여기서부터 얘네들을 이렇게 죽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봅시다.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자,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각 프리퀀시 때를 나타내는 언어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언제 여기를 이렇게 했었지? 뭐냐면은 우리가 하이가 많으면은 이 위쪽이요. 이 하이가 많으면 우리가 소리가 밝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하이가 적으면은 어둡다 이런 표현을 해요. 반대로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밸런스에서 로우가 많으면은 소리가 답답하다, 뭐 어둡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로우가 적으면은 소리가 가볍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볍다, 무겁다, 그 다음에 밝다, 어둡다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도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게 뭐랄까 직관적으로 대화를 나누기에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자 플랫을 만들어 놓고 고음을 중고음을 아예 이렇게 깎아 볼게요. 그러면 목소리가 어떻게 되나?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놀랍게 답답해졌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반대로 얘네들을 이렇게 중저음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나 소리가 들어봅시다.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자, 마치 라디오에서 어떤 그 라디오에서 사연 전화로 연결한 것 같은 소리가 나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어도 이런 정도 느낌이 나죠. 그래서 EQ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100Hz 이하의 소리는 사실상 없으니까 없애버려도 되고요. 저는 너무 밝은 느낌이 약간 그 잡음으로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약간 중간 영역 여기를 조금 부스트 시켜줄게요.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이게 어떤 청취 환경에서 듣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스피커로 듣느냐, 어떤 이어폰으로 듣느냐, 어떤 걸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한 거예요. 소리를 가장 최대한 객관적으로 듣기 위해서요.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자, 여기보다는 조금 위에를 부스트 시켜줄게요. 그게 의사 전달. 요 말투 말하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들리는 게 중요해요. 대사는. 여름 과일, 음.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이야. 그러면은 의사 전달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엉엉엉엉엉 이렇게 저음에서 웡웡웡왕 거리는 소리가 나죠. 음. 그래서 특히 이 발음, 특히 처음 시작하는 이 모음, 그 자음들이 정확하게 들리려면은 고음들이 정확하게 들려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케이를 해줘 봅시다. 그럼 프리퀀시 성분이 당연히 조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시원한 수박. 물론 이제 되게 잘해주려면은 제가 쓸데없이 뜸들인데 이런 데도 좀 깎아주고 이러면 좀 낫겠죠. 포도. 음. 향기 가득, 씨가 가득, 노란 참외. 동글동글, 말랑말랑, 달콤한 자두.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이 지금 들쑥날쑥하단 말이지. 들쑥날쑥. 그쵸? 얘네들을 좀 일정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그게 다이나믹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믹을 건드리려면 에펙트에 가서 우리가 컴프레스라고 그래. 컴프레스가 뭐의 약자입니까? 컴프레스가 뭐의 약자냐면은 압축하다의 약자예요. 그러면 이 압축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얘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노멀라이즈해서 마이너스 한 3dB까지 키워봅시다. 자, 끝까지 한번 키워볼게요. 0dB로. 이게 마지막이야. 왜? 지금 여기에서 달콤한 자두. 달콤한에서 얘가 끝까지 쳐버렸죠. 그런데 봐봐요. 이런 키 작은 애들 보면은 시원한 수박. 시원한 수박. 시원한 수박은 마이너스 12 정도, 그러니까 약 12dB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생긴단 말이지. 이 작은 소리하고 큰 소리하고 내 목소리 같은 목소리 톤인데 신앙송인데, 그러면 이거를 나는 좀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톤 자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컴프레스로 큰 부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이나믹이 큰 부분을 일정한 비율로 압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줄어들겠죠? 걔네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이나믹이 골아지는 거지.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다가 다시 소리를 키워줘. 노멀라이즈를 해서. 그러면 전체 다이나믹, 그러니까 전체의 음량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작은 애는 키워주고 큰 애는 좀 줄여주고, 그래서 균일하게 만들어준다. 균등하게. 균등까지는 아니지만 평탄화 작업을 좀 해주는 거죠. 그게 컴프레서다. 다이나믹 프로세싱이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시원한 수박. 마이너스 한 15dB를 트레시홀드로 해서 얘를 선택하고 컴프레서 마이너스 트레시홀드를 오케이 마이너스 17dB로 돼 있네. 그다음에 몇 대 몇으로의 비율로 할 것인가? 뭐 2대 1, 1대 1이면 아무것도 압축을 안 한 거고, 이렇게 갈수록 압축을 세게 하는 거죠. 일로 가면은 10대 1 크게 할수록 트레시홀드에 닿는 순간 얘는 그냥 마이너스 17dB를 넘어가는 소리는 다 그냥 마이너스 17dB로 깎아버리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덜 어색하게 하려면 2대 1이나 뭐 3대 1 정도로다가 하죠. 그다음에 어택 타임은 얼마나 얘를 컴프레싱을 빨리 개입할 것인가. 그다음에 놓는 애는 개입했던, 그러니까 압축을 했던 애를 얼마나 천천히 또는 얼마나 빨리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생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가? 메이크업은 뭐냐면은 작아진 만큼, 그러니까 압축이 된 만큼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 공간만큼 메이크업을 시켜주는 거지. 더 소리를 키워주는 거야. 일단은 얘를 빼줄게요. 메이크업은. 매니지에 보면은 사실 프리셋들이 있어요. 근데 없네. 오케이를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7dB에서부터 레이시오를 3대 1로 해서 하면은 얘네들의 다이나믹이 어떻게 줄어드나 한번 봅시다. 자, 오케이 누르면은 보세요.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나? 짠, 줄어들었죠. 큰 애들만 줄었단 말이지. 다시 컨트롤 Z 해볼게요. 작은 애들은 변화가 없어요. 큰 애들만 줄은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딱 압축이 된 거라고. 그러면 이 압축된 애들을 다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여기까지 키울 수 있겠죠. 아니 얘가 여전히 큰데요? 여전히 큰데 아까와 이 작은 애와 큰 거의 차이가 이제는 현저하게 줄었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 평탄화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도 0dB로 사람 목소리를 듣는 일은 거의 없어요. 좀 줄여도 된다. 네, 이렇게 보니까 많이 여름 과일, 평탄화된 초록 느낌이 나죠? 껍질, 빨간 속살, 시원한 이렇게 들으니까 좀 제 목소리가 지금 너무 뭐랄까 가벼워요. 어, 그래서 좀 바꿔주고 싶어. 어떻게? 가볍다 그러면은 어, 음, 이쯤 애들 좀 이렇게 좀 내쳐주고 이쪽 저음역을 좀 높여주면은 조금 무게감 있는 소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봅시다. 여름 과일, 초록 음, 껍질, 오케이. 이게 더 낫네요, 저는. 여름 과일, 초록 껍질, 빨간 속살, 시원한 수박, 아라리 새콤달콤, 한입 속 포도, 향기 가득, 씨가 가득, 노란 참외, 동글동글, 말랑말랑, 달콤한 자두. 자, 요 레벨 메터를 보시면은 굉장히 일정한 여름 수준을 과일, 유지하는 걸 초록 보실 수 껍질, 있어요. 마이너스 10, 빨간 속살, 마이너스 시원한 수박, 12dB에서 아라리 새콤달콤, 위아래로 한입 속 포도, 향기 왔다 가득, 갔다 씨가 이렇게 하고 가득, 있죠. 노란 참외, 동글동글, 말랑말랑, 달콤한 자두. 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고 뭐 EQ를 다시 매기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채널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채널 스트립이라고 하는 그 프로세서 하드웨어에서는 이게 기계 하나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마이크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은 이 하드웨어에서 요 한 줄 안에서 요 프로세싱 얘네들을 한 방에 처리를 하는 거죠. 프리앰프, EQ, 컴프레서 걔네들을 거친 소리를 우리가 그 나머지 단계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대부분은 레코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첵 과제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학번을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97652-015 조진옥입니다. 학번 이름이구나. 97652-015 조진옥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제 음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까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도 음색 보정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도 좀 줄여보고 그다음에 EQ를 만져서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 음색으로 만드셔라. 아니 저는 뭐랄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컴퓨터 여러분들이 랩탑 컴퓨터를 쓰신다면은 여러분들 그 마이크가 내장된 이어폰 있죠? 이어폰을 그 마이크 꼽는 데다가 이어폰 꽂는 데다가 꽂으면은 그게 4극인 경우 그 마이크가 아마 동작을 할 거예요, 같이 요즘 랩탑에서는. 또는 핸드폰 핸드폰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녹음을 한 후에 걔를 컴퓨터로 보내. 그런 다음에 보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녹음을 한 거다. 내가 편집을 다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를 요래 해 가지고 자, 파일, 익스포트, mp3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어디다가 해 가지고 리눅 출첵 과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내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뭐냐? 게시판에다가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 케이블 앤 커넥터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